어떻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릴까? 물론 튼튼한 사람은 감기가 덜 걸려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약간 덜 걸려요.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감기가 들어와도 나를 그냥 거쳐서 가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리면 첫 번째 기침하죠. 콧물 나지. 목이 불편하지. 머리 아프지. 열나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이 감기가 걸렸을 때 고치는 방법하고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감기가 걸렸을 때 고치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감기가 들리면 누구도 사실 못 고칩니다.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약은 왜 먹는 거지?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침이 나면 기침을 덜 나게 하고 또 콧물이 나면 콧물이 덜 나게 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덜 아프게 하는 것이 감기약이거든요. 그런데 감기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1%라도 일찍이 날아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우선은 우리 이제 에너지학에서는 감기가 걸렸어. 가장 빨리 고치면 어떻게 고쳐요? 대부분 한 번만 고칠 수 있지. 맞죠? 어떻게 고치지? 우선 이제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났어. 그럼 물론 이제 고열이면 해열제를 이제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에너지학은 뭐죠? 약을 안 먹고 하는 거잖아. 약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주사도 안 맞고 그냥 고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고치는 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치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요. 우리 에너지학에서 뭐 주로 배우죠? 진단법을 배우는 것이라. 사실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단만 할 줄 알면 고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진단이 어려운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진단법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감기가 들면 진단을 하면 증상이 어떨까요? 내가 감기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감기 온 것 같다 할 때 진짜 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진단하지? 일진단법을 하면 알잖아, 그냥. 감기가 오면 어때요? 첫 번째가 흉곽의 힘이 떨어져요. 첫 번째가. 흉곽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거죠. 흉곽의 힘이 강하면 감기가 안 와요. 그리고 흉곽이 힘이 떨어지면 흉곽은 어떻게 진단하죠? 가슴을 물론 눌러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깨를 진단합니다. 어깨를. 그리고 감기 치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흉곽의 힘을 먼저 올리고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누워서 어깨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서 이걸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호흡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땡글땡글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왼쪽이 괜찮은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누릅니다. 그러면 정상인은 땡글땡글하고 감기가 든 사람은 무너져요.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반드시 한 곳이 무너집니다. 한 곳이. 그래서 이제 감기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진단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할 때 호흡근, 흉곽의 힘을 먼저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왜일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흉곽의 힘은 감기로 보면 뭐죠? 근원이잖아요, 근원. 근원이기 때문에 가슴의 힘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가요. 자, 진단할 때 우선 흉곽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중에서 어느 쪽에 호흡근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진단해요. 두 번째는 어디를 진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목을 진단해요. 목은 뒷목, 앞목, 좌우목 네 군데를 진단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만 진단해도 전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에 힘이 거의 없습니다. 다, 네 군데 다. 흉곽도 힘이 한쪽은 없고 한쪽은 그래도 있어요. 감기가 조금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흉곽이 한쪽이 정상이면 감기가 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폐가 우리 두 개 있잖아요. 자, 왼쪽 폐가 커, 오른쪽 폐가 커? 오른쪽 폐가 크죠? 오른쪽이 크잖아. 오른쪽이 왜 크지? 이건 구조적으로 심장 때문에 큰 거죠, 오른쪽이. 왼쪽은 심장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차지하는 자리만큼 폐가 적어요. 그래서 왼쪽은 폐가 적고 오른쪽은 폐가 커요. 그러면 호흡근이 힘이 있다는 것은 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들면 호흡근이 힘이 떨어져요.
이 두 가지만 진단하면 그냥 돼요. 감기는 나머지는 증상들이 그 감기 든 사람이 환자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건 진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하지? 첫 번째가 흉곽의 힘을 먼저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흉곽의 힘을 올리고 호흡근의 힘을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의 힘을 올리면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상이 기침을 한다. 그럼 기침을 하면 어디에서 간질간질한 데가 있어요. 목이 간질간질한 데가. 그게 이제 근원이거든. 그럼 기침은 성대가 있고 요쪽 옆에 보통 좌우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침을 내는 건데, 그럼 여기를 이제 압박하면 아파요. 아픈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줄죠. 더 마사지를 하게 되면 기침이 사라지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목의 힘을 먼저 올리는 것이지. 목의 힘을 올려놓고 기침을 치료해야 돼요. 자, 만약에 콧물이 계속 난다. 콧물이 나는 건 어떡하죠? 우리가 이제 감기 치료할 때 왜 이 호흡근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호흡근을 하지 않으면 콧물 치료를 방금 해놔서 조금 더 콧물이 또 나요. 그래서 흉곽을 먼저 하고 호흡근을 하고 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침이 있으면 목을 하고 또 콧물이 나면 코와 목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 어디를 하죠? 머리는 열 때문에 아픈 거지, 열. 그럼 자, 열 때문에 아프면 원래 심장을 해야 되잖아. 심장 관절을 컨트롤해서 열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이제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폐를 이제 상부폐, 중부폐, 하부폐로 나눈단 말이죠. 상부폐가 뭐랬죠? 좋은 공기가 들어있는 게 상부폐. 중부폐는 이게 이제 호흡이 진출입로가 중부폐예요. 하부폐는 말하자면 쓰레기라, 쓰레기. 근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상부폐보다 하부폐의 혈관이나 이제 활동량이 크다고 현대학은 이제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숨이 찬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그 벗어나지? 그러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숨이 차면 어디를 해야 되죠? 상부폐를 이제 상부폐를. 상부폐는 어떻게 치료하는 거지? 흉곽의 힘과 호흡근의 힘을 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부폐를 치료하면 되죠. 상부폐는 뭘 하지? 우리가 흉식호흡을 하면 상부폐가 튼튼해져요. 흉식호흡을 하면. 자, 흉식호흡이 뭐지?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떤 호흡해? 흉식호흡을 하게 돼요. 왜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흉식호흡을 해야지 산소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 그러니까 흉식호흡은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말하자면 약간 적은 거죠. 이게. 복식호흡은 어때요? 들어오는 것보다 머무는 게 이제 더 오래 가는 거죠. 천천히 나간다는 얘기지. hen경막 호흡은 뭐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약간 더 시간이 길죠. 그래서 건강한 호흡은 그래서 이제 hen경막 호흡이 건강한 호흡이에요. 자, 그럼 hen경막 호흡은 왜 건강하지? hen경막 호흡을 하면 호흡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위장, 대장, 그 복부의 근력, 복압, 흉곽, 이 압력이 다 좋아져요. hen경막 호흡을 하면. 그러면 코가 이제 콧물이 계속 나.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자, 비염 치료할 때 어디 해요? 여기 하잖아요, 여기. 맞죠? 자, 우리 에너지는 비염 치료가 별거 아니잖아. 그냥 여기 하면 되지.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하면 비염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고리띵에 그 뭐 해야 되죠? 만약에 오른쪽 고리띵에 그럼 어디서 그런 거지 이게? 자, 오른쪽 목이고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 제 목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하면 위에 이제 이 띵한 게 사라지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여기 이제 그 두피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감기가 들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지? 열이 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그러면 힘은 또 어떻게 올려요? 자, 감기가 들어서 우리 힘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몸살 나면 힘이 없잖아. 똑같아요. 열 때문에 힘이 없는 거잖아. 우리 이제 인간은 정상 체온일 때 힘을 쓰는 것이고 정상 체온이 낮으면은 근육과 이런 게 잘 안 움직이는 거지. 정상 체온보다 높으면
잘 움직이는데 이제 이게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 뭐라 하지?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이 30% 오른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0.5도 정도 오르면 면역력이 좋아요. 0.5도 정도는. 자, 1도 오르면 뭐가 되죠? 미열이 되는 것이라. 체온이 약간 높으면 되는데 1도 오르면 안 돼요, 벌써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감기 나가, 안 나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만약에 기침하면 이렇게 마사지 하면 안 와요. 코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하면 콧물도 줄어요. 머리 아픈 것도 줄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또다시 그래.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는 거지. 자, 그럼 감기가 안 들리게 하려면 어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면역력이 뭐예요? 어디서 생기는지를 몰라요. 자, 현대학은 면역력이 어디서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나? 우리 면역력이 안 높아져요. 왜지?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이 많아져요. 면역력이 낮으면 질병이 더 많아져요. 그 면역력은 뭐죠? 적정해야지 돼, 적정. 면역력의 근원은 복압에서 나온 거예요, 복압. 배가 땡글땡글한 사람은 장수하고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장수노인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비록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불편해도 배가 땡글땡글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럼 면역력의 근원은 이제 현대가 보통 장을 얘기하잖아. 맞죠? 장. 면역력을. 면역력은 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압이 생기는 거라, 복압. 그렇게 배가 힘을 썼을 때 돌덩이같이 땡글땡글하면 면역력이 좋은 것이에요. 힘을 썼을 때 배가 물렁물렁하면 면역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배만 그냥 땡글땡글하면 감기 안 걸려요. 그럼 배만 해서 되냐? 아니죠. 배가 탱글탱글하고 흉곽의 힘이 빳빳하면 실제로 감기가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들어와도 하루만 끝나요. 들어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서 근원은 뭐죠? 복압이 근원이고 두 번째는 흉곽의 힘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전체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게 감기 사실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감기는 전 세계를 강타해요. 코로나도 감기잖아. 맞죠? 전 세계를 강타해요. 우리 코로나 때 계속 수업했잖아요. 할 때 어찌 했어요? 마스크 쓰고 했어? 우리 마스크 한 번도 안 썼어요. 왜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고쳐준다 했잖아.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 있었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감기 안 걸리려면 복압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흉곽의 힘을 올리고 호흡근이 튼튼하고 목이 정상이고 이러면 감기가 들어와도 하루면 끝납니다. 길면 이틀이에요. 이렇게 하면 감기가 사라져 갑니다.